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두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살인 예비 음모를 저지른 가운데 반성도 없이 오늘 장동혁 대표는 SNS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북한과 중국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인민재판부에 빗댔습니다. 그러나 개혁 앞에선 늘 부패한 세력의 저항이 마지막 몸부림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모습은 바로 그 전형이죠. 개혁을 두려워한 몸부림은 결국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질 뿐. 국민의힘 해산만이 답이다. 9월 13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깐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까지 뭔가 살얼음판이라고 느껴졌었던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 내 갈등이 지속될까 좀 걱정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원대가 사과의 메시지를 올리면서 약간 좀 해갈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뭐 사의를 전달하는 것과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사과라는 용어를 명확히 써서 하는 건 다르니까 의미 부여는 되는데 조금 걱정이랄까 이런 게 호흡이 안 맞는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응?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사례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약간 호흡이 안 맞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처음 그러면 뭐 사물을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둘의 직책이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주 관심사가 다를 수 있다는 건 우리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예, 우리 끝장뉴스 토마토 TV 시청자분들의 수준 높은 건 물론이고 당원들도 그 정도는 다 헤아리는데,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이게 한두 번이 따지자면 한 두세 번째쯤 되거든요. 이번 이견이.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언급을 했더구만요. 성과를 내겠다. 여야 합치 뭔가를 좀 만들어 보겠다는 욕심이나 의욕이 너무 과한 나머지 손을 댈 것과 댈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데 조금 오버한 건 아닌가 하는 점도 좀 있었고요. 제가 한번 그냥 처음 호흡이 안 맞았다 이렇게만은 잘 안 보여서 좀 걱정을 조금 내비쳐 드린 이유가, 검사들 특활비 부활시킨 문제 있었잖아요. 예. 그거 누구와 누구의 이견을 떠나서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가 저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안이든. 이번도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핵심 아닙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그 관점에서 봐야지 당대표인 정아무개, 원내대표인 김아무개 둘의 갈등으로만 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6대6 동수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송 참사 관련 국조법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했고 그 국조는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6대6은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의석 등등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결국 그거 본회의에 못 갔거든요. 정청래 당대표가 약간 제동을 걸었죠. 제동을 걸었죠. 예. 저는 그 제동이 둘의 기싸움 그런 제동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무엇이 합당한가의 관점에서 보면, 왜 둘이 무슨 이견이나 알력이 있다고 했을 때 둘이 적당히 절충해서 합의하라 그러면 둘 간의 자존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러면은 서로 명분도 생기는 거니까. 어쨌거나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예. 기자들한테 뭐 야 공개 사과하라고 해 뭐 오가는 언사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거 좀 오래 가면 안 되겠는데 그랬는데 이제 사과는 하긴 했어요. 앞으로 좀 둘이 호흡 맞춰가는 걸 한번 보십시다. 아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처음은 아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번 사안만 두고 봤을 때는 평론가님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내지는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약간 김병기 원대와 좀 선을 긋는 모습 때문에 원대가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발전이 됐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김병기 원대가 메시지를 낸 건데 그거를 이제 호흡이 안 맞는다는 단어로 정리하기에는 그렇죠, 커요. 조금 다르죠. 컸어요. 예. 둘이 정말 특검 기한 연장을 둘러싼 협상을 두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느냐? 그건 둘이만 알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한에 기자도 나는 들은 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이런 걸 상의를 안 했겠느냐. 그 말은 당연히 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다른데 저는 이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통 오차나 소통 장애의 대부분의 원인은 나의 생각이나 의도를 상대도 알고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데서 소통의 오차나 장애가 생기곤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콕 집어서 둘이 나중에라도 이견이나 별소리가 없도록 분명히 표현하는 게 좋겠고 지금 두 사람이 말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 이걸 작심하고 조사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텐데 거기까지 갈 성질은 못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진상 규명하자고 팔 걷어붙일 단계는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겠다. 여당의 그냥 의원들 한둘 간의 문제도 이거 인상 찌푸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의원 한둘이 아니에요. 예. 각자 쓰고 있는 외투나 모자가 보통 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권당으로서의 그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당 정대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과거 민주당일 때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은 여당이니까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번 수사 기한을 놓고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인식과도 좀 다른 게 고스란히 드러냈잖아요. 나는 차라리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소통 스탠스를 취했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렇게 함으로써 더 번지지 않게 교통정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이 자꾸 되풀이되면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가 생기죠. 예. 안 좋고. 저는 이 이제 정치의 그 배경이 그러니까 분위기가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국민과 또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강해진 것 같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좀 협의가 있었고 논의가 됐던 사안인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당원들의 마음을 좀 읽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 그렇죠. 아닌가. 그래서 여론이 합의 초안을 듣고 여론이 아주 나빠지니까 정청래 대표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비난한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일단 그 상황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터 거래 여야 협의를 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간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 물론 쇼츠라는 게 그 대목만 똑 따서 편집을 해놓으니까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쇼츠의 특성이 항상 호출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면 개인의 스타일이나 이런 건 좀 접어야 돼요. 진중할 필요가 있어요. 기자 물론 어리고 젊은 기자들이긴 하지만 젊고 어린 기자라고 해서 말 그렇게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들건들하니 손 주머니에 딱 놓고 나는 저 유나무개 씨만 저 재판장에서 나올 때 손 주머니에 넣은 줄 알았. 그거 보기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거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아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물론 감정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긴 합니다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면 조금 볼륨을 좀 조절하자. 서로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지금 댓글에 뭐 당대표 원내대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걸로 사실 사퇴하게 되면 일단 봉합은 됐으니까요. 네, 사퇴하면 또 매번 또 뽑힌 분들이 사퇴가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둘 것 다 시작한 지 같고. 얼마나 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정치가 대표를 뽑아놓고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그럼요. 보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라든지 결정에 있어서 늘 국민이나 당원의 눈치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번에 그 이제 교훈을 얻었으니까 이제 조금씩 좀 이제 내부 봉합도 하고요. 갈등도. 계엄 국면에서 확인됐던 게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 주인인 네. 거죠. 저희가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네. 그렇죠. 토를 달 일이 아니니까. 네. 나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이렇게 좀 갈등이 잘 봉합이 되고 다시 민주당 심기일전해서 저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있거든요. 저희 국힘 저기 국힘과 윤석열 김건희 빨리 이제 재판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정통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에서는 흥미 위주로 뭐가 네. 자꾸 불 조금 생기면 자꾸 불쏘시개를 들이붓고 그걸 키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흥미거리 재미있게 있거든. 예. 그거 싸우는 거. 그런 거에 빌미도 주지 말아야 되지만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쫑이웅이님께서 TV님께서 젠통께서 고생하시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100일 날 하필이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잔칫날. 근데 아무튼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잘 이제 뭐 봉합이 됐다고 보고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내 결정이 민주당 내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네. 요 얘기는 아무튼 내부에서는 이제 뭐 자성의 그 시간은 가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둘 다 배운 게 많았을 겁니다. 몰라서 배운 건 아닌데 자칫 염두에 두는 순위에서 조금 밀려나 있던 것을 내가 넘버원으로 삼아야 되는 건 이거구나. 네.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이 어디가 있느냐. 팽팽할 때는 무엇이 이 상황에 합리적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가. 그거면 견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명분이 얻어지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조금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둘이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기 같거나 해요. 다른 것 같긴 해요. 둘이. 네. 서로 좀 적응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생각할 지점인 것 같아요. 국민과 당원이 늘 항상 또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의견이 항상 하나로 모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걸 논의하는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있어야 되겠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팽팽해서 누구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당의 정체성과 당원들이 조금이라도 어느 쪽이 좀 더 많은가 이 두 가지에 기대고 가면 누구에게든 설득할 명분은 있잖아요. 예. 그러려면 귀를 항상 열어둬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내놨던 안 중에서 나경원 의원을 이제 법사위 간사로 올리는 안이 합의가 됐었는데 사실 예. 합의안이 파기됐으니까 이 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국힘이 이걸 포기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기존에 몇십 년간 해왔던 국회 관행대로라면 간사는 각 상대 정파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교섭단체 예. 각 정파의 고유한 것이고 그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리고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의회의 오랜 정신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수긍이 되긴 하는데 이 점 하나. 계엄 국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취했던 여러 가지 언행이나 스탠스, 한남동 앞에 가서 체포 저지시키겠다고 뭐 외툰 거 뭐 입고 했던 거 예. 그 뒤로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 이런 건 있어야지. 간사가 법적 지위는 아닐지 모르나 정치적으로 상임위 굴러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위원장이 항상 양당 간사 뭐 합의해서 오라 그러고 뭐 불러다가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할은 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엄 국면에서 했던 것들이 명백히 반국민적인 건 맞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리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걸 다짐을 하고 그러면은 뭐 간사 선임 정도 해줄 수 있겠지만 그 과정도 없이 이거 우리 몫이니까 야 이거 우리 당이 알아서 하는 건데 민주당 니들 왜 그래 이렇게 계속 뻗대는 것은
당대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라고 사실 저는 봐요. 네. 내란 국면에서 이 나경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드러난 걸로 보면은 사실 탄핵도 반대했었고 내란도 계속 옹호했었고요. 그리고 뭐 윤어게인 그러면서 그 사람들 옹호하고 오히려 민주당 보고 내란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있었고 조선은 다물라. 나 요즘에 막말이 또 그게 치닫고 있는 상황. 거기서 선수가 왜 나와? 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사실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서 상임위 중에 상임인데. 그렇죠. 중요한 상임위인데 거기 간사를 맡는다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때 위원장 그래. 대행을 맡는 게 또 맞아요. 간사거든요. 선례가 네. 되니까 그 점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요거를 아무튼 뭐 이게 이제 표결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간사 안건에 선임은 붙이면 뭐 네. 될 텐데 네. 그 전에 물밑 교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하고 나경원은 국민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을 한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것마저 안 해? 네. 물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건으로 올리지를 않아 버리면 네. 간사는 영원히 안 되는 건데 그 모양이 안 좋잖아요. 안건으로 올려도 이게 일단 표결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다수결로 그렇긴 갈 한데 텐데. 예. 이게 일반 법안은 좀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은 있긴 계속 이 있을 상태로 거예요. 있기에는 좀 어려움이 그렇죠.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고 저쪽에서 철회를 하는 것도 영 지금 모양이 더 나빠지는 건데 그건 철회는 안 할 이도 거 없고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결자해지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